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문강의 제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 공부하셨죠?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결과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인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법률행위의 종류, 의 공부하셨는데 법률행위의 다시 한번 공부하셨고 이어서 법률행위의 종류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일정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거죠?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럼 이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법률효과, 권리변동, 법률효과, 권리변동이죠. 따라서 우리 민법 시간에 여기 그렇죠. 의사표시는 화살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른 분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 개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발생, 변경, 소멸, 결과가 일어나요. 권리변동이 일어나요. 법률효과가 일어나요. 한 개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바로 단독행위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죠. 자, 단독행위의 특성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개 의사표시가 아니라 두 개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하지만 서로 동의, 승낙이 있으면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이 일어나요. 자, 이 권리변동을 법률효과다 이렇게도 부르죠. 이 의사표시는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구두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계약 쌍방행위다 이렇게 불러주죠. 자, 두 사람 이상이 방향을 같이 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발생, 변경, 소멸, 법률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합동행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우리 자세히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기본서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인문강의니까 이와 같이 의사표시 방향과 개수에 따라서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의사표시의 방향과 개수에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변동에 따라서는 물권행위냐, 채권행위냐, 준물권행위냐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2절 보시면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 나와요. 법률행위의 요건. 자, 요건이란 말은 요구되는 조건, 요걸 줄임말이죠. 요건이라는 것은 요구되는 조건, 요거를 줄인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요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제3절 법률행위 요건 찾으셨죠? 제3절 법률행위 요건, 제3절. 그럼 이 요건은 요구되는 조건이니까 뭐가 있느냐?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요건을 갖추면 성립이 되는 거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무효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효 요건 이렇게도 불러요. 유효 요건, 요거는 효력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과 똑같은 얘기예요.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요건을 갖추면 법률 행위, 계약 등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 유효권을 갖췄을 때. 갖추지 않으면요, 그때 바로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실 때 불성립이다 하면은 요것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무효다, 그럼 이거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상세한 것은 우리 기본서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 입문 강의니까, 맛배기 강의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 3절 법률행위 요건 맨 끝에 5번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와 있어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관세 증명이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 매매 당사자의 채권 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뭐요? 그렇죠. 5번 판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은 효력 요건, 요건이 아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확인하셨어요. 자, 입문 강의니까 우리 부담 없이 넘어가셔도 돼요. 어느 것이 나오느냐, 이런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 넘어가시면 제4절 법률 행위의 목적 소개가 되고 있죠. 제4절 법률 행위의 목적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법률 행위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법률 행위는 중요한 용어예요. 그리고 시험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법률 행위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그 결과 일정한 권리 변동,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의 공부했었죠? 의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료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제3절에서는 뭘 확인했어요? 요건을 확인했죠? 자, 이어서 제4절에서는 목적을 확인합니다. 목적.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리고 법률행위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확정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가능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적법성이 있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 법률행위 계약이. 그래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에 1번 확정성, 2번 가능성, 3번 적법성, 4번 사회적 타당성 소개가 되고 있죠?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제5절 넘어가시면 법률행위 계약의 해석,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기본서 공부할 때는 우리 상세히 하시고, 여기서는 입문 강의니까 우리 법률행위 해석 제5절의 해석 방법 보시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자연적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방법은 요거 어떤 뜻일까요? 거기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의사 표시한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누가 보호가 되느냐? 표의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규범적 해석. 요건 상대방의 시각입니다. 규범적 해석. 요건 상대방의 시각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거래 안전과 상대방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보충적 해석 나와 있어요. 이 보충적 해석은 제3자의 시각에서 계약 해석 후 법률행위 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계약에 간극, 틈새가 생기는 경우에 보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의 기준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한 방에 보내버릴 때 목사, 임신 이렇게 해요. 자, 2번 보면 해석의 기준 나와 있죠? 그거는 당사자가 의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실인 관습. 순서대로 갑니다. 제1 해석 기준, 제2 해석 기준, 그 다음에 임의 규정,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하는데 순서대로 해석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03 의사 표시가 나와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우리 공부하셨어요. 요번에는 우리 의사 표시 요 단원을 공부합니다. 제3장 의사 표시 찾으셨죠? 제3장 의사 표시. 요번에는 제3장 의사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 표시를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 보통의 의사 표시다. 그럼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요거는 법률행위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표시하시면 결과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권리변동, 법률효과,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사 표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의사 표시는 국어상의 보통의 의사 표시, 밥 먹자, 커피 한잔 하자, 오늘 소주 한잔 하자, 그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의사 표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표시는 그렇죠. 이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권리 변동, 법률 효과, 소유권 등의 물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우리 표의자 이렇게는 붙여요. 갑을. 그리고 이 의사 표시를 받는 분, 수령하는 분, 을을 갖다가 상대방 이렇게는 붙여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사 표시를 할 때는 표의자 의사 표시하는 분의 속마음, 이거를 의사라고 그래. 1단계라고 그래요. 요거와 그 다음에 밖으로 나타난 구도, 서면 등의 표시행위, 요것을 우리 2단계라고 그래. 그래서 의사 표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많이 파악을 할 때는 5단계까지 나누는 사람도 있고 3단계까지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2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단계로 의사표시 하는데 요것이 일치된 의사표시를 하면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정상적 의사표시다. 정상적 계약이다. 정상적 법률행위다. 이렇게는 붙여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계약을 지칭하는 겁니다. 국어상의 보통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일치된 비정상적 의사표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의사표시를 할 때 불일치된 의사표시를 표의자는 알면서 하는데 상대방은 모르면서 의사표시 하더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인대, 여러분? 그렇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름 붙이죠.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문서 보시면 제3장 의사표시 1절 나와 있고요. 제2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 바로 요거 나와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진의 표시. 자, 비진의 표시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의사표시를 할 때 불일치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불일치된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정상적 계약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할 때 표의자는 알면서 하고 요거를 상대방은 모르면서 의사표시 하시면 비진의 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불일치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짜고 해. 짜고. 그걸 뭐라고 그래? 짜고 하는 걸 통정.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다. 짜고 법률행위 계약하시면 뭐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의사표시 할 때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거, 자기의 속마음과 외부로 나타난 표시행위가 불일치된 거, 그걸 스스로 모르면서 하고 상대방이 아느냐 모르느냐 안 따져. 그러면 우리 그거를 착오로 인한 계약,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요번에는요, 그렇죠. 서로 간에 사기, 강박이 있어서 불일치된 의사표시 계약을 했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하자 있는 법률행위다. 하자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버려요. 따라서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 강박. 강박하면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강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강박은 협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상세히 나와요. 요거를 공부하는 단원이 의사표시 단원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표시 단원은 여기에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사법시험, 로스쿨 시험, 또 뭐예요? 그렇죠. 법무사, 감정평가사, 또 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민법시험 있는 곳엔 다 나와. 다 나와 여기서. 자, 상세한 것은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하고 인문 강의니까, 우리 맛배기 강의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3절 통정허위 표시 나오죠? 제4절 착오 나오죠? 착오. 그리고 제5절 넘어가시면 뭐가 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 우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넘어가셔도 돼요. 이어서 우리 제4장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이어서 법률행위 대리 확인해 봅니다. 법률행위 대리.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의 여기 건물, 부동산을, 병수의 건물, 부동산을 매수, 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중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줬어요. 수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리권 준 갑을 갖다가 우리 본인, 대리권 받은 사람을 을을 대리인, 그리고 매도인 병을 상대방, 이렇게는 붙여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매수인, 대리인 을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효과, 발생, 변경, 소멸, 권리 변동은 본인 갑에게 귀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대리권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받아 계약하는 거니까 요건 대리행위다. 줄여서 대리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법률행위의 대리, 계약의 대리, 이렇게는 붙이죠. 자, 법률행위의 대리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와요? 제 2절 뭐가 나와? 대리권. 자, 대리권을 줘서 대리행위 하게 되면 임의대리, 이렇게는 붙여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하면 법정대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확인해 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 3절 대리행위 나오죠? 요거죠? 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주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밝혀라, 그런 얘기죠.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나는 계약 의사표시만 합니다. 이걸 밝혀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제3절 대리행위 1번 현명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우리 제4절 넘어가시면 복대리 있어요. 복대리. 자, 이분도 갑자기 외국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대리권을 줘서 정이 대리행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복대리인, 복대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죠. 자, 우리 복대리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5절 무권대리 나와요. 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대리행위 당시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어요. 아니면 대리권을 아예 안 줬는데도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없을 무자를 붙여서 무권대리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 로스쿨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법무사 시험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문 강의니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인문 위주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권대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어서 제 5장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무효와 취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무효라는 것은 불성립과 다르다. 효력요건, 유효권을 결여했다, 그런 얘기죠.
추소는요, 사기, 강박, 착오, 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의 계약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 취소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요거는요, 우리 쉬운 단원이에요. 그리고 기본서 할 때 상세히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 6장 법률행위의 부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법률행위의 부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부관은 주된 의사표시, 주된 계약에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분과 계약 법률행위 할 때 갑 소유의 건물, 빌딩을 갖다가 주겠다는 계약, 증여 계약 등을 할 때 이 계약, 이 주겠다는 것을 우리 주된 의사표시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번 시험에 합격 시 주겠다 그러면 요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조건. 자, 2017년 5월에 주겠다 그러면 기한 그래버려요.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따라서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도래, 실현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 주된 의사표시 계약에 부과해서 주된 의사표시 계약의 효력 발생 소멸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기한은 장래, 도래, 실현이 확실한 종된 의사표시로서 주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소멸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종된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법률행위는 주된 의사표시고 주된 의사표시 계약이고, 부과는요 종된 의사표시다. 종된 의사표시다. 그리고 주된 의사표시 부과가 돼서 주된 의사표시 계약의 효력 발생 소멸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과 기한을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인문강의니까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확인하실 것은 우리 제2편 물권법 그리고 물권법 서설입니다. 자, 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예요.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권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그럼 물건을 우리 분류하면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해요. 부동산은 뭐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렇죠? 동산은 뭐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이외의 물건.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분류하면 원물과 과실, 그 다음에 또 뭐로 분류할 수 있어요? 주물과 종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 시간에 특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는 거, 요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건 하면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집에서 이끌어는 배타적인 권리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 부동산의 물건이다. 그리고 이 물건은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8가지를 인정하는데, 8가지는 크게 나누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나눠요.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어도, 남의 물건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권은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인데, 이 본권에는 뭐가 있대요? 소유권. 자, 이렇게 나눠요. 완전한 물권. 자, 완전하다는 것은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러는데, 제한된 물건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처분은 잘 안 되고요. 사용수익만 줄여요. 사용수익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데, 용익물권. 그래서 이거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 그 다음에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사용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죠? 내 거! 내 부동산이 내 건물에 내 땅이에요. 따라서 완전한 물권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용익물권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아닙니다. 임차권은 소속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은 잘 안 되고 주로 처분만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담보물권. 담보물권.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권, 질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거를 갖다가 우리 물권 법정주의 185조에서 인정하는 8가지 물권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것이 주로 부동산을 지배하는 물건이고, 어느 것이 동산을 지배하는 물건으로서 물권에 속하느냐, 어느 것이 주로 부동산 물권이고 동산 물권이냐 확인해 봅니다.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지배할 수 있죠. 점유권은 요거 동산, 부동산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점유권은 등기 안 합니다. 부동산 점유권은 등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소유권 요거는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가죠. 부동산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자, 용익물권은 전체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지상권 토지, 지역권 너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사용수익하는 권리죠. 자, 유치권은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도 들어가는데, 역시 부동산 유치권 등기 안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은 동산과 권리질권이에요. 그런데 권리질권은 반대로 등기하심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부기등기로. 부기등기. 자, 저당권은요, 부동산과 권리 저당권도 등기하심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서 부동산 물권 뭐예요? 부동산 물권 8가지 물권 중에서 방금 확인한 8가지 물권 중에서 부동산 물권은 7가지죠. 7가지. 뭐만 빼놓고 질 것만 빼놓고 부동산 싹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산 물권 이거는 몇 가지예요? 4가지지. 뭐야?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동산이 들어가서 4군데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동산 다 들어가 있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럼 몇 가지일까요? 여기 8가지 중에서 3가지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유상수치, 어음수표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시죠. 이건 유치권 하나만 있습니다. 유치권 하나만 있습니다. 이걸 분류하시면 물권 8가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은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놓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8가지를 인정하고 어느 것이 주로 부동산 물권이고 어느 것이 주로 동산 물권이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제3절 물권의 종류 박스 네모 처리되어 있죠? 제3절에.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 요거 기본서 공부할 때 상세히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 물권 변동 나와 있어요. 물권 변동. 이러한 8가지 물권이 변동이 된대. 이러한 8가지 물권이 변동이 된대. 이러한 8가지 물권이. 자, 물권 변동 확인합니다. 자,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이 8가지 물권의 발생이죠. 발생. 그리고 변경이죠. 그리고 소멸을 얘기합니다.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권 8가지가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법률에 규정하여 발생, 변경, 소멸됨을 말합니다. 이 물권 변동에는 뭐가 있대, 여러분? 그렇지.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 2가지가 있죠? 자, 공시원칙이라는 건 뭐요? 그렇죠. 이런 물권 변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줘라, 알려줘라. 소유권 취득이죠, 이게 제일 쉬운 거.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하여튼 어떤 분은 등기라고 안 하고 등기라고 하시대? 등기가 맞아요? 등기가 맞아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지. 자, 동사는요.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죠.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 자, 이런 것을 믿고 어떤 분 명의로 등기돼 있어서 그걸 믿고 사서 내 명의로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게 공실의 원칙이에요. 동산도 마찬가지지. 따라서 공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의 신뢰, 믿음을 보호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줄여서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불인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 선의취득이 불인정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 못해요. 그러나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인도 점유에 대해서는 뭐를 인정하므로? 그렇죠. 공신력을 인정하므로 선의취득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좀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기본서 공부하시면 인문서 간단히 듣고 기본서 공부하시면 다 알게 돼. 그래서 노래도 나와 있어. 무슨 노래? 세월이 약이겠지. 물론 계속 놀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모르지. 인문서 확인하시고 기본서 확인하시면 다 알게 돼. 자, 그 얘기가 우리 제1절 총설에 이번에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상세하려고 하지 마. 상세하려고. 네? 상세하려고. 자, 이어서 제3장 점유권 넘어갑니다. 제3장 점유권. 자, 제3장 점유권 넘어가는데 점유권이란 말이 뭘까? 그렇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건은 방금 확인하셨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끌어넣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 등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뭐가 없다 하더라도 권한이 뭐야? 그렇죠. 법률상의 원인.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우리 점유권이다 그래요. 점유권.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우리 기본서 공부할 때 상세히 나오니까. 이어서 제4장 넘어가시면 소유권 나와요. 소유권. 자, 우리 민법 공부할 때 부동산 소유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지. 소유권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자기 물건을, 타인의 물건이 아니야. 이건 타인의 물건도 돼요. 자기 물건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즉,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 소유권. 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다. 그리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권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권 취득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뺏으면 된대. 그건 불법적인 방법이고, 여기서는 적법한 방법. 사야지. 사는 걸 뭐라 그래? 매매계약. 그걸 소속이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제일 많아요. 자, 내가 외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건물을 하나 상속받았어.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지.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은 취급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거.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요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득시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취득시효. 요거는 245조 1항 우리 뭐라 그래요?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245조 2항은 뭐라 그래?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취득시효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20년 전에 제3절 소유권의 취득 나와 있죠? 제3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단원에 제3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3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소유권의 취득. 우리 기본소에 공부하실 때 상세 공부하는데 간단히 맛배기로 확인을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멀리 이사를 가서 이 땅이 야산이면돼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 상태에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이 점유를 안 하고 있다. 사실상의 지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 점유 아저씨. 뭘 잘하시는 분이에요? 점유. 남의 땅을 계약 없이 상의 없이 동의 없이 몇 년? 20년 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20년 점유할 동안 왜 내 땅을 계약 없이 상의 없이 무단 점유하느냐? 계속 점유하려면 임대료만큼의 세액료 내라. 아니면 내 땅에서 나가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에?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245조 1항에서는 이 점유자 을에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청구권이에요? 민법 245조 1항. 내가 당신 땅을 20년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시오 하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사람이 있어요? 먼저 가압류하고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제출해서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요거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내 명의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10년 점유한 거예요. 따라서 이건 20년 점유고, 이건 10년 점유예요. 그리고 이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해서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되고, 10년짜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내 명의로 등기를 했으므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는 우리 기본서 시간에 하기로 하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그리고 이 단원에서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돼요. 자, 우리 제6절 보시면 뭐가 나와? 공동소유. 제6절 넘어갑니다.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 제6절.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태계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것이 99%인데, 각각 2인 이상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세 번째 총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공동소유라고 하고, 여기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 제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5절은 용익물권이죠. 제5절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임차권은 아니에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전체가 부동산이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함으로 성립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권인 임차권과는 다르다. 자, 용익물권은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6
장 넘어가시면 담보물권 나오지.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여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질권은 동산과 권리고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하고 있고 여기서만 시험범위입니다. 저당권 두 문제 내에 매년 나오고 유치권 한 문제 내에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우리 유치권과 저당권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당권은 우리 근저당, 공동저당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래? 특수저당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근저당 저당권도 근저당 공동저당도 저당권 소속이에요. 근저당 공동저당도 저당권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특수저당권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우리 물권편 정리를 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약총론, 계약강론, 민사특별법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문 강의 제4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